네, 안녕하십니까. PI 동영상 수강생 여러분. 이번 과목은 제가 두 과목을 이번에 맡게 됐는데요. 민간조사 또는 탐정 관련 그 법률에 대해서 법률안은 현재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거의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탐정 법안,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그 10차수에 걸쳐 갖고 탐정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할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탐정 관련 법률안에 나와 있는 내용과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질 텐데요. 그 내용은 좀 다른 그 뭐 경비업법이나 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다음에 이제 정보통신 관련 그 법률, 그다음에 우리가 아시겠지만 그 개인정보보호법,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과 좀 섞어 믹스해가지고 강의를 10강에 걸쳐 갖고 차분하게 진행을 드리겠고요. 법학개론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텍스트가 너무 알려드려야 될 게 많다 보니까 말씀을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그 탐정법 관련돼서는 차분하게 그 탐정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 입장에서 어떻게 보는지, 어떠한 부분에서 충돌이나 어떤 그 융합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강의 내용을 좀 천천히 진행하고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원래 강의를 빨리 안 하는 사람인데 텍스트가 많으면 또 이게 좀 몰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탐정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이 명칭부터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인탐정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인탐정법은 영어로 그 Certificated라고 아실 거예요. 우리 CPA라는 자격증 아시죠? 그러니까 Certificated Public Accountant, 그래서 공인회계사를 CPA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정부에서 관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는 지방정부죠. 시나 군에서 관할하는 그런 탐정 자격을 제도를 시행하는데도 각기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자부지간 공공기관에서 공인해주는 탐정을 CPI라고 보통 많이 표현합니다. Certificated Private Investigator 그래가지고 CPI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탐정법을 할 때 공인이라는 표현이 왜 들어갔냐면, 그 국가에서 공인을 해주는 전문 자격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인탐정업법이라고 이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법률안은 뭐 수차례 계속 국회에서 통과가 이게 좀 좌절이 됐지만, 내용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돼가지고 제가 볼 땐 당장의 시행에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거의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는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공인탐정업법을 지금 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탐정법의 목적과 일반 결격 사유가 있는데요. 탐정법의 목적은 그 탐정법을 만들 때 도대체 왜 만드냐, 이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세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탐정법이나 또는 탐정업법은 핵심적으로 국민의 어떤 권익 보호와 그 다음에 어떤 국가의 어떤 탐정업의 발전,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탐정법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걸 그러니까 공인 탐정업자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완전 순전 영리 목적 있잖아요. 그런 쪽 차원에서 법이 만들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탐정이라는 것이 불법행위잖아, 또는 우리가 반드시 조사해야 되는 어떤 그 목적 대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때, 이 사실조사라고 하죠. 사실조사를 함에 있어서 공익적 목적을 제외하고 사익적 목적만 추구를 하게 되면, 그 심부름센터라고 얘기하는 그 아주 비하하는 표현 있잖아요. 이거하고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웃한 일본이나 그다음에 탐정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미국, 그다음에 뭐 유럽 탐정도 유명하죠. 이런 지역들을 가보면 사익 목적으로 하는 어떤 탐정 활동도 있지만, 그러니까 영리 목적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익적 차원의 하는 업무들도 상당히 많고, 특히 사법기관의 손이 닿지 않는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탐정업법의 어떤 이런 그 내용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탐정업법도 내용을 보시면 거의 그 공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법률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탐정업법에 관련돼서 내용이 너무 이거는 돈 벌려고 한 거야, 아니면 나란히를 대행하라는 얘기야, 이런 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그런 혼동이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차원에서
변호사법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회계사법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 똑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공익적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 이걸 좀 양지하셨으면 하는 게 제 부탁 말씀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첫 번째 재정 목적을 보면 탐정업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탐정법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초기 첫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탐정업의 관리를 통해서 불법 행위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되어 있고요. 현재 법안에는 경찰청장을 주무 관리할 수 있는 주무관청으로 좀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재 법안상으로는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경찰청의 관리를 통해서 탐정들이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탐정들이 적정한 선에서 자기 실익도 챙기면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누누이 오프라인상 강의에서도 말씀드리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도 도감청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영화에는 보면 뭐 탐정회사나 뭐 스파이들이 도감청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 법상으로는 절대 이런 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도감청이 가장 나쁜 행위입니다. 이 탐정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1순위가 저는 도감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감청은 아시겠지만 합법적으로 하는 걸 도감청이라고 하고요. 여기 불법이 들어가야 돼요. 불법 도감청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있도록 탐정업법에 명기가 돼 있고요. 그다음 위치 추적 아시죠? 위치 추적기도 부착하면 안 돼요. 이건 사생활 보호를 해야 되는 헌법의 원리를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을 위해서 탐정업에 대한 적정한 관리라는 차원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탐정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탐정이 인구 5,100만 명인데 탐정 자격이 남발이 돼갖고 뭐 20만 명, 30만 명이 사회복지사와 같이 너무 숫자가 많아지면 이것도 전문 자격으로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탐정 같은 경우는 적정한 수요를 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법에 초기에 명기를 해놨습니다. 두 번째, 탐정업에 대한 적정한 감독이 있는데 현재 이게 관련해서 지금 경찰청 안으로 현재는 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일부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법무부 측에서도 탐정에 대해서 좀 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변호사와 탐정 간의 협업이 참 콜라보레이션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감독기관이 법무부가 될 것이냐 경찰청이 될 것이냐 또는 경찰청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가 될 것이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설왕설래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현재 좀 법안은 좀 경찰청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무관청은 지정이 되겠죠. 됐을 경우에 협회는 하나만 설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협회에서 자율규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적정하지 않나 싶고요. 과도한 국가 규제나 정부의 규제는 사실은 그 업태의 발전에 좀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탐정분들도 심도 있게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의 권익을 이게 세 번째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탐정법이 통과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서 사익만을 추구하는 탐정을 양성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탐정 및 탐정법인, 그러니까 탐정법인이나 개인 탐정업자들이 국가에 어떤 기여를 하고 국가의 어떤 이익을 위해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바지하고자 하는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특히 뭐 실종자나 미아 가출이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이걸 갖다가 완전 돈 벌 목적으로만 하는 사업 같으면은 이게 잘못하면 난잡해지고 복잡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목적이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건전한 발전을 해야 되고요. 특히 탐정산업도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의 생산기지 또는 미국 산업 IT 분야의 생산기지를 동남아시아 지역들 한 10여 개 국가쯤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그 국가들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탐정업을 하나의 중요한 서비스 산업, 법률 서비스 산업 내지는 조사 서비스 산업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사설 탐정 거의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니까요. 아시아 지역 주요 국가 중에 현재 탐정을 그래도 제대로 서비스 재화의 판매, 모듈이나 모델의 판매 형식으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각축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미세한 어떤 이런 탐정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 영역에서는 일본 탐정들이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수한 사법자원, 즉 경찰이나 검찰수사관 또는 특별사법경찰의 경력이 계셨던 군수사관 경력을 계셨던
이런 그 은퇴한 선배님들께서 이쪽에 만약에 그 기여를 하시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아시아 지역에 국민소득 2만 달러로 치받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서비스업을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들을 향후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